기발한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덮어! 시간 없어! 으아! 내 눈! 그의 재촉에 젖은 흙더미가 노인의 얼굴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조차 빗소리에 삼켜지는 완벽한 살인 현장.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 나무 위에서 누군가 숨죽여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머니 속 짱짱한 고무줄이 달린 새총을 움켜쥐는 가녀린 손. 19살 소녀 하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매섭게 빛났습니다. 과연 이 소녀는 무사히 회장을 구하고 살인마가 득실되는 이 산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 생존 스릴러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금괴보다 값진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100배의 행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시간은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잃는다는 별빛 캠핑장. 비수기라 텅 빈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에 관리실 앞 평상에서 장작을 패던 한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질끈 묶고 낡은 작업복 바지에 흙 묻은 장화. 캠핑장 주인의 딸 19살 하은이었습니다. 예약하신 박춘석 님이신가요? 하은이 무뚝뚝하게 물었지만 차에서 내린 남자는 대꾸도 없이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인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빳빳하게 날이 선 옷태와 윤이 나는 지팡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안경 쓴 남자는 비서인 듯 연신 허리를 숙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며칠 푹 쉬시다 가시면 건강도 좋아지실 겁니다. 쥐새끼 한 마리 없는 꼴이 딱 좋구먼. 조용해서 좋아. 노인은 캠핑장의 정막이 마음에 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눈에는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산골 오지에는 낚시꾼이나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 오지 저런 고급 승용차를 끌고 올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떨어진 사이트로 주게. 아무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 안경 쓴 남자가 하은에게 지폐 몇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거스름돈은 필요 없다는 듯한 거만한 손놀림. 하은은 말없이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는 가장 구석진 D구역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짐을 내리는 그들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하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안경 쓴 남자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는데 텐트 가방 옆에 놓인 물건들이 이상했습니다. 성인 남성 키만 한 대형 삽 2자루, 그리고 공사장 리프트에나 쓸 법한 굵은 밧줄. 단순히 텐트를 치기 위한 도구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과격해 보였습니다. 캠핑하러 왔다면서 땅이라도 파려는 건가? 그때 안경 쓴 남자 강 실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섬뜩할 정도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하은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은은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지만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저 삽이 텐트를 박을 땅이 아니라 사람을 묻을 구덩이를 파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부터 산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더니 일기예보대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비는 도시와 다릅니다. 순식간에 계곡물이 불어나고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은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D구역 텐트로 향했습니다. 철수하거나 적어도 관리동으로 대피하라고 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텐트 앞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비가 오니 운치가 더 좋습니다. 예정대로 올라가시죠. 강 실장이 박 회장을 부축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꼿꼿하던 노인이 오늘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다리가 풀려 강 실장에게 질질 끌려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산에 가시게요? 호우주의보 내렸어요. 이 날씨에 입사는 절대 안 돼요. 하은이 앞을 막아서자 강 실장의 안경 너머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하은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학생은 빠져. 회장님이 명상을 원하셔. 우리끼리 조용히 다녀올 테니 신경 끄고. 아니, 할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약 기운 때문이야.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약을 좀 드셨어. 비켜. 강 실장의 목소리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감추고 있는 자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살기였습니다. 우비 모자를 눌러 쓴 강 실장은 반항할 힘도 없는 박 회장을 억지로 끌고 산비탈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자풀이 무성하고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위험구역, 일명 뒷골이었습니다. 천둥이 치며 주변이 번쩍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하은은 보았습니다. 강 실장의 배낭 위로 삐죽 튀어나온 야전 삽의 자루를 말입니다. 명상을 하러 간다면서 삽을 가져가? 게다가 약에 취한 노인을 데리고 이 폭우 속에? 하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해 관리실을 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넓은 산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하은뿐이었습니다. 미쳤어, 진짜. 하은은 관리실 창고로 달려가 자신의 손때 묻은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손전등, 다용도, 칼, 그리고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는 짱돌 몇 개와 새총. 이성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해야 했지만 산속에서 경찰이 올 때쯤이면 이미 상황은 끝나 있을 게 뻔했습니다. 하은은 빗속으로 사라진 두 사람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숲이었지만 그날따라 나무들이 유령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그 숨막히는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차가운 진흙이 구덩이 아래 쓰러진 박 회장의 하반신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덮어. 시간 없어. 강 실장의 재촉에 흙더미가 더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나무 위에서 숨죽이고 있던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뛰어내려봤자 건장한 성인 남자 2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눈앞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하은은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짱짱한 산수유나무 새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던 매끄러운 강돌 하나를 고무줄에 걸었습니다. 목표는 강 실장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삽질을 돕고 있는 수아가 들고 있는 강력한 랜턴이었습니다. 제발.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팅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습니다. 팍, 으악, 내 눈.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일한 광원이었던 랜턴이 박살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자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고 주변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뭐야? 누구야? 강 실장이 당황하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더듬거리는 그 짧은 틈. 하은은 나무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어둠을 틈타 구덩이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진흙탕을 뒹굴며 구덩이 바닥에 도달한 하은이 흙 속에 파묻힌 박 회장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 살고 싶으면 당장 일어나요. 헉?
넌 관리실 조용히 해요. 잡히면 둘 다 죽어요. 하은은 박 회장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온몸에 힘을 다해 그를 구덩이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매일 무거운 장작을 나르며 다져진 하은의 악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저 쥐새끼가 잡아, 당장 잡아. 뒤늦게 휴대폰 불빛을 비춘 강 실장의 눈에 숲속 가시덤불 사이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존을 건 지옥의 술래잡기였습니다. 헉! 헉! 더는 못 가. 내 다리 좀 봐. 얼마나 뛰었을까요? 박 회장이 진흙탕에 처박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덩이에 떨어질 때 다친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은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뒤에서는 강 실장의 고함과 수하들이 숲을 헤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고요. 학생, 이봐 학생. 내가 누군지 알아? K지그룹 박춘성 회장이야. 박 회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젖어버린 수표 다발과 명함을 꺼내 하은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내가 살기만 하면 자네 평생 먹고 살 돈 줄게. 아니, 강남에 빌딩을 사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업고 가주게.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의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하은은 빗물에 젖어 걸레처럼 변해버린 수표 뭉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게 박 회장의 손을 쳐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하은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백화점인 줄 알아요? 저 종이 쪼가리가 칼 들고 쫓아오는 놈들 막아줘요? 돈이 멧돼지 잡아주냐고. 돈이고 나발이고 살아서 나가야 쓸 거 아니에요. 살고 싶으면 그 입 다물고 내 어깨나 잡아요. 박 회장은 멍하니 하은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생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자신이 고작 19살짜리 산골 소녀에게 혼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 소녀의 눈빛은 그 어떤 임원들보다도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저쪽 바위 뒤로 숨어요. 놈들이 냄새 맡았어요. 하은은 박 회장을 일으켜 거대한 바위 틈새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강 실장의 번들거리는 안경이 그들이 방금 머물던 자리를 비췄습니다. 회장님, 숨바꼭질은 그만하시죠. 날씨도 추운데 감기 드십니다. 악마의 속삭임이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쥐새끼들이 어디로 숨었어? 강 실장의 수하가 씩씩거리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바위 뒤에 숨은 박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공포로 인한 과호흡이었습니다. 하은은 박 회장의 입을 자신의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이곳은 하은이 5살 때부터 뛰어놀던 뒷산, 검은 바위 골짜기였습니다. 비가 오면 바위에 낀 이끼가 기름처럼 미끄러워져 마을 어르신들도 절대 발을 들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은은 발밑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서 있는 곳 반대편, 낭떠러지 쪽 덤불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툭 부스러. 저기다. 소리에 반응한 수아가 덤불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밟은 곳은 단단한 땅이 아니라 하은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파놓은 후 낙엽으로 덮어둔 허방다리 근처의 미끄러운 경사면이었습니다. 으악! 수아의 몸이 빗물에 젖은 이끼를 타고 썰매처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경사는 가파른 가시덤불 숲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우당탕 구르는 소리가 한참이나 이어지더니 이내 빗소리에 묻혀 고요해졌습니다. 아, 김대리, 무슨 일이야? 강 실장이 당황하여 랜턴을 비췄지만
이미 수아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금이에요. 뛰어요. 하은은 멍하니 있는 박 회장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수정 열쇠는 극복했지만 진짜 괴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수아가 사라진 쪽을 잠시 노려보더니 이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철컥 번개가 칠 때 번뜩인 금속성 물체. 그것은 엽총이었습니다. 캠핑장 관리실 벽에 걸려있던 아버지의 낡은 사냥용 엽총이 강 실장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독한 것들 곱게 보내주려고 했더니 상황은 생존 게임에서 사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 아래는 천낭떠러지, 그 밑으로는 불어난 계곡물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발목은 이미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랐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학생, 자네 혼자 가게.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품 안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젖은 수표 뭉치가 아닌 비닐에 쌓인 작은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면 강 실장 저놈도 자네는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나는 여기서 끝이지만 이걸로 놈을 무너뜨려줘. 내 마지막 부탁이네. 평생 남을 밟고 올라서기만 했던 노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처음으로 자신을 희생해 남을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바위 틈새 깊숙한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지키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살리려고 온 거지. 하은은 울먹이는 박 회장의 앞을 단단히 막아섰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산의 쓰레기는 버려도 사람은 버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꽉 잡아요. 저놈 총알이 빗방울보다 빠르진 않을 테니까. 그때였습니다. 거기 있었군요. 빗속을 뚫고 젖은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 실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엽총의 차가운 총구가 두 사람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가는 길에 길동무까지 있고 외롭진 않으시겠습니다. 강 실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은은 등 뒤로 손을 돌려 주머니 속 마지막 무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벼랑 끝. 이제 하은이 믿을 건 자신의 감각과 용기뿐이었습니다. 잘 가시오, 회장님. 강 실장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하은은 박 회장을 감싸 안으며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산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몸에는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마디 비명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습니다. 으악! 하은이 조심스레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 실장이 엽총을 놓친 채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그 위로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무기 버리고 엎드려. 김순경이었습니다. 그는 테이저건을 겨눈 채 빗속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하은이 숲속 곳곳에 남겨둔 표식들, 꺾어놓은 나뭇가지와 바위에 긁어놓은 화살표를 보고 기적처럼 찾아낸 것입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강 실장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진흙탕을 기어 도망치려 했지만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뎌 볼품없이 고꾸라졌습니다. 뒤따라온 지원 병력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하은아, 윤하은, 괜찮냐? 뒤늦게 도착한 아빠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하은에게 달려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하은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빗물 위로 뜨거운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한 달 후, 별빛 캠핑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뉴스에서는 KG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강 실장의 구속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에게 더 중요한 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캠핑장 앞마당에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최신형 캠핑 장비와 관리실을 수리할 자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지팡이를 짚은 박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 목숨값이 고작 낡은 텐트 몇 개보다는 비싸야지 않겠나? 박 회장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주는 대신 하은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캠핑장 부지를 하은의 아버지 명의로 돌려주었습니다. 돈으로 멧돼지는 못 잡아도 사람 꿈은 지켜줄 수 있겠더군. 박 회장의 농담에 하은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무뚝뚝하던 상골 소녀의 얼굴에 핀 꽃 같은 미소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누군가는 욕망을 위해 사람을 묻으려 했지만 19소녀는 그 흙탕물 속에서 생명이라는 보석을 건져 올렸습니다. 가끔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용기가 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무료로 눌러주신 구독 하나가 외로운 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지친 하루 끝에는 작은 희망이 됩니다. 그 따뜻한 클릭 하나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발한 사연이었습니다.